안녕하세요, 지팩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지그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만들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발견해낸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날이 되겠는데요, 이 콤비트라고 일단 하는 녀석들인데 보통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갈아내는 부분에서. 근데 이 콤비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이 지그하고 이 대상 플레이트하고 완벽하게 1대1로 딱 떨어지게 자르려면은 간단합니다. 이 녀석의 이 목 부분 있잖아요, 날이 시작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바디 부분 3.175 두께의 이 부분하고 이 사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이 부분에 이 날과 같은 외경으로 날이 홈이 파져 있지 않은 비트들이 있습니다. 요런 비트들을 이용해서요, 지금 제가 이 버니어로 잡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비트들을 이용해서 이 날이 파여 있지 않은 부분에 지그가 닿게 하고, 나머지 날 부분에는 원본 카본 플레이트가 닿게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가공에 앞서서 개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파츠 있어요. 이 파츠에서 여기 이 육각 너트가 여기 아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너트 부분에 이 아래까지 이거를 지그하고 플레이트하고 고정나사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한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기깔나게 따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재료들을 가공을 했습니다. 아래에 브레이크 플레이트는 하나는 각을 주는 용도, 하나는 위에서 받쳐주는 용도에서 두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조립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3T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리어 멀티 두 장으로 이걸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날개가 많죠. 피벗 날개인데요, 그리고 이게 AT판인데요, AT판은 앞에 부분에 3mm 이상의 구멍, 3.2mm 정도 혹은 3.3mm 정도 구멍으로 타공을 해주셔야지 조립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벗 날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카울이고요, 하나는 리어 멀티 혹은 프론트 멀티 쪼가리입니다. 기존 피벗 축 구멍이 있고요, 그 앞에 하나 또 타공이 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뭐냐면은 이 피벗을 여기 있는 이 구멍과 이 구멍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은 두 개 구멍이죠.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스라단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 아버님께서 아이디어 주셔서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두 개 구멍입니다. 두 개 구멍으로 체결을 안 하고 당연히 피벗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13하고 9 구멍, 이 구멍 다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13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도 이렇게 구멍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그 피벗 축 구멍보다 한 칸 위에, 그리고 아까 전과 동일하게 고정할 수 있는, 스라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벗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고요. 이 구멍을 좀 앞으로 뚫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풀카울 피벗 날개를 사용했을 때 좀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거를 뒤로 좀 당겨 놨습니다. 일단 이 플레이트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가운데가 두꺼운 게 있고요, 가운데가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얇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스프링이 들어갈 자리이고요. AT판은 보통은 아래로 들어가지만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AT판이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제품이에요. 시연이니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이 축 부분에 보통 황동부식 3.2, 3mm짜리 많이 사용하세요. 3mm짜리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 그 3mm 두께로 3mm 길이로 가공하기 힘들어서 저는 그냥 이 플라 스페이서 있잖아요. 3mm 플라 스페이서 요거를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화셔도 보시면은 이 부드러운 부분이 이 면하고 닿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부분하고 날카로운 부분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부드러운 부분이 면하고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반 나사인데요, 이거 기장 16.14 나옵니다. 15mm 일반 나사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공이, 이 슬라이딩 축이 가공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체크하시고서 조립하시는 거. 그리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면 정확하게 딱 맞아주죠. 이렇게.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따가 행잉 축을 잡아주는 구멍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조립하셨으면 반 한 거예요. 자, 이 위에 이제 아까 이렇게 만들어줬죠. 일반 락너트 새거 안에 그 PP 부분이 조금 빡빡한 거 있잖아요. 그 새 걸로 이 두 개를 채워줍니다. 풀어주면 AT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슬라이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인 슬라이딩 구멍과 다르게 사선으로 10도씩 파여져 있어서요, 조금 더 힘을 분산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 이제 피벗 날개에 꽂아 볼게요. 저는 한쪽은 이 녀석으로 피벗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른 한쪽은 이 녀석으로 고정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나사머리 가공된, 이렇게 테이프로 가공되어 있는, 좀 더 부드럽게 안 걸리게끔 가공되어 있는 나사, 강화 나사는 꼬마자동차님이 만들어서 판매 중이에요. 이런 부품이 있는데요, 일자바에 대고서 잘라주시면요, 여러 개 잘라서 스토퍼로 돌려가면서, 피벗 스토퍼로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 둥글게 가공이 되는 녀석이 피라단의 슬라이드 그 막아주는 거고요. 스토퍼.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벗의 스토퍼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벗 스토퍼에 요거 지금 10mm 일반 나사인데요, 피벗 스토퍼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피벗으로 사용할 부분에 아래쪽 스토퍼를 대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더 일정 이상 더 안 열리죠. 그리고 스토퍼를 만약에 이렇게 고무줄 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변경해서 기본 각도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사용하시는 롤러의 사이즈와 이제 트랙에 따라서 원하는 점프 자세에 만드시는 거에 따라서 스토퍼로 좌우 변경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현재 이쪽은 저희가 막아놔서 그냥 기본 피벗 없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일단 예시를 들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슬라이드를 잠글 수 있어요. 아이고, 이쪽만 슬라이드를 잠글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스토퍼는 우리가 피벗 스토퍼 먼저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위에다가는 이 피벗 말고 이번엔 슬라이드 스토퍼 이 방향으로
이 둥근 부분이 센터 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둥근 부분을 돌려서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걸려서 스토퍼 때문에 슬라이드가 안 들어가고요. 얘를 이렇게 빼주면은 들어가죠? 그럼 슬라이딩 스토퍼 사용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에는 락너트로 약간 느슨하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네요. 자, 이쪽은 슬라이드를 전부 다 풀어놨고요. 이쪽은 슬라이드를 한번 잠가 볼게요. 피벗도 그렇고 완전히 이 피벗은 일정 잠겨 있잖아요. 그럼 우리 슬라이드도 한번 잠가 볼게요. 이 주황색 양쪽 락너트 부분 보시면은 얘는 슬라이드를 열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쪽은 슬라이드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리지드에다가 지금 여기까지도 막혀 있으니까 이쪽은 완전히 리지드가 됐네요. 왼쪽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를 다르게 세팅이 그때그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의 장력 또한 바로바로 바깥에서 스프링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을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빼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 스프링 장력을 좀 더 약하게 주고 싶으면 이쪽에 해당되는 스프링을 검정이나 금색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꽂아 넣으면 됩니다. 빠지는 거 없고요. 이쪽은 지금 완전히 막혀 있네요. 이쪽도 조금 움직이게 바꿔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굳이 분해 없이 스토퍼 부분만 조금만 돌려주면, 자, 보실게요. 자, 이쪽도 이제는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프론트 브레이크판인데 밑에 것만 다리를 끝까지 살려놓고요. 이 샤시만큼 이 샤시 1.5 깐 거 바닥하고 이 맨 밑에 플레이트하고 동일하고, 이 밑에 플레이트에서 1.5만큼 올라온 게 샤시하고 이렇게 딱 맞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공해 줬습니다. 행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의 파츠의 방향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는 행잉 대가 위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에 카본 조각을 껴서 고무링이 이쪽에 이렇게 후크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행잉은 만들기 쉬우니까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아일렛 작업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1.5 단차를 낸 곳에 대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위에는 접착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AT 기둥은요, 어차피 길게 해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접시머리 나사 머리 가공해 주시고, 긴 접시머리 2개 꺼내 주셔서요 조립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올려줄 때 필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2개를 사용을 먼저 하고요. 총 3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2개는 아래쪽에서 고정을 해 주실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AT 끝에 마무리할 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개를 만드시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 위에다가 일반 너트 있잖아요. 일반 너트로 이곳을 조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예. 이 위에 AT가 이제 이 축이 AT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AT판을 이번 피라단 제품, 스라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AT판을 위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보통은 AT판이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위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요거랑 동일하게 어깨뽕 스라단 역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깨뽕 스라단 세팅하는 방법은요, 이 구멍은 동일하게 AT 구멍 3.2 넓이로 뚫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접시머리 나사 자리 테이퍼 가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지그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그 모양대로 다 딴 녀석이에요. 별도로 여기서 추가 가공은 필요 없어요. 자,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가공이 다 됐는데요. 10mm 정도 되는 거,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넣었을 때 나사 머리가 이 면보다 위로 안 나오도록 넣어보고 가공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나사 머리가 좀 튀어나오면은 이 슬라이딩이 움직이면서 여기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가공을 좀 더 저도 해줘야겠네요. 이 부분만. 락너트 2개 고정해 주시고요. 이 나사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행잉대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랑 동일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대와셔 보시면 부드러운 부분과 끝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이 위로 보게끔,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이쪽을 보게끔 장착을 해주시고, 3mm 플라 스페이서, 그리고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양쪽 끝 구멍 있어요. 끝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프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프링은 기호에 맞게 세팅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얘도 이렇게 있고 같은 구멍과 같은 위치의 행잉,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행잉을 이걸 안 쓰고 일반적인 나비 행잉 있잖아요. 나비 행잉 쓰시려면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 행잉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아직 아일렛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요걸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든 파츠들 프론트 부분에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이 황동 부싱의 종류로 AT 시작 부분의 높이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더블 롤러 부싱, 절구 부싱이라고 표현하는 더블 롤러 부싱을 먼저 꽂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올려주게 되면요, 굉장히 기본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기본각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높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라 롤러 부싱 있잖아요. 얘는 턱이 있죠. 이 턱만큼 올라갑니다. 기본각이. 그래서 이 턱에 걸쳐지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각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T 구멍 위치는 수공구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뻑뻑한 부분은 줄질로 좀 갈아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는 움직임은 괜찮고요. 다만 AT 움직일 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샤시 앞부분을 살짝 가공을 해줄게요. 또 동일하네요. 얘는 조금 더 구멍 가공이 앞쪽으로 잘 됐나봐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어쨌든 동일하니까 이렇게 놓고 나머지 부품들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가조립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 부싱, 이번에 절구 부싱을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기본각이 별로 없죠.
스프링 2개, 이 녀석을 먼저 채우고요. 아까 조립하지 않았던 이 녀석을 한 번 더 채워주시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프론트 한 세트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이거는 옵션이니까요, 요것만 사용하셔도 크게 운영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여기 돌기를 가운데 구멍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 돌기 구멍과 이 홈이 있는데, 이 홈에 고무링을 걸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링 리프팅을 잡아서 당겨주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리프팅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앵커, 소위 팬티를 가공을 해볼 건데요, 캐쳐를 붙여놨는데요, 이제 구멍, 센터 구멍을 뚫고 나서 이 양옆은 날려줄 거예요. 우리는 이 구멍 3개만 쓸 겁니다. 이걸로 넓혀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딩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구멍을 좀 넓혀줬어요. 약 한 4mm 정도. 자, 다음은 리어인데요, 리어 스토퍼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를 총 이렇게 한 6장 이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보시면 아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한 번에 작업하려고 이렇게 놨는데요. 그리고 밥그릇, 그리고 팬티 가공했던 거, 그리고 1점 앵커 고정 플레이트 하나, 1점 앵커 위에 잡아줄 부분, 리어 브레이크 1, 리어 브레이크 2, 그리고 리어 플레이트 1, 언더가드 양쪽에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일단 브레이크 먼저 조립을 해 볼게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접시머리 나사로 이 밑에 부분에 접시머리 나사로 싱킹을 해줄 거예요. 접시 나사 2개 싱킹 해준 곳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2번 플레이트, 브레이크 플레이트 해주고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이후에 조립하는 순서는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가 이 일자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쪽 부분은 접시 나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스 브레이크까지 사용을 하려면요, 이 서스 브레이크가 닿게 하려면 이 부분에 나사가 접시머리로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구멍에 다 싱킹을 해주고요, 12mm 접시 나사를 꽂아서 두 번째 리어 구멍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일반 너트로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가 이만큼 남잖아요. 이 3장 겹쳐놓은 거를 본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스토퍼로 돌려가면서 가변 스토퍼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저는 본딩은 현재는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3개씩, 한쪽에 3개씩 들어갑니다. 이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리어 이 플레이트가 이 스토퍼에 걸리는 정도를 풀어줬다 조여줬다 하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긴 접시나사 밑에서 위로 체결을 해줍니다. 3mm 이 단차 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얘가 딱 올라가면요, 이런 나사들을 좀 잘라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두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팬티와 리어를 조립을 해볼게요. 일반 너트 1.5 스페이서, 대화셔 1.5 스페이서, 대화셔, 네, 요렇게 쌓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주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낙노트까지 체결을 해 주었고요. 자, 밥그릇 가공해 둔 거 넣어줍니다.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스프링 넣고 요거 이렇게 막아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구멍은 17 롤러 구멍이고요. 이 구멍은 19 롤러 구멍입니다. 잘 조립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10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가공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딱 조립했을 때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제 스토퍼 위치도 정확하게 딱 요정도 유격이 있거든요. 유격이 굉장히 적은데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스프링은 흰색 스프링 하나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되고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서스펜션 받침을 한번 조립을 해 볼 건데요. 서스펜션 받침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이 뒤고 구멍이 없는 부분이 앞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량 버전 역시 존재하니까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스펜션의 좀 앞과 뒤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뺨으로써 이곳에도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한번 기능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브레이크 플레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뭐 기능을 잘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브레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두께, 앞바퀴의 직경과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정도를 잘 변경을 하시면서 세팅을 하셔야 이 의미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처음으로 제가 지그를 만들어 봤는데, 지그를 통해서 만든 자동차를 어떻게 조립을 하는가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또 만드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집팩방이 아직 카톡 오픈 채팅방이 아직 있어서요, 그쪽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잘 사용해 보시고요, 좋은 성적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차차, 그리고 이 특전으로 풀세트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요 파츠들이 있는데요, 요 지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이 가운데 이 철창 다 걷어내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일자바, 각일자바 가공할 수 있는 카본 각일자바 가공할 수 있는 지그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드시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센터 중앙을 좀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파트는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고, 요거 다 덜어내고 나면은 이 행잉의 이 부분에 얘가 이렇게 딱 걸려요. 걸리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걷어내시고 이 부분에 얘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카본으로 가공해서 붙여주시면은, 그러면 얘가 행잉이 딱 내려왔을 때 좌우로 안 털리고, 뭐 물론 기본도 안 털리지만 안 털리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얘를 똑같은 애를, 물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구멍도 그렇고, 이거는 좀 시제품이라서 12mm 우리 스페이서 있잖아요. 스페이서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은 19mm 스키드, 한쪽은 13mm 스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탑이죠, 스탑이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막 일본 차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네모나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제 차량이 또 있는데 그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13하고 19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일자바, 둥근 일자바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거 한쪽 사용하시려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4개를 만드셔야 되고, 반대쪽도 또 사용하시려면 4개가 있어야겠죠. 네, 총 복제를 얘를 둘둘둘, 네, 총 4쌍을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네, 아무튼 특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마찬가지로 가공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